연합뉴스TV 주간 핫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석, 서다민입니다. 네, 이번 주는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자리를 옮기고 최장수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며 차기 대권주자로 입지를 다져가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19 소식인데요.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에서도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골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골프가 야외 스포츠라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는데요. 이번 확진자 발생으로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이제는 코로나19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면서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이 방역단계를 격상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음식점, 카페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또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됩니다. 노인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의 외부인 면회 금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총 3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네. 3단계 조치는 어떤 조치인가요? 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집합, 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휴원해야 합니다. 또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 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 외국에서는 일부 대통령들의 코로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파를 불러 독립기념일 행사를 감행해 빈축을 샀습니다. 특히 참석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부해왔던 브라질 대통령이 결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확진 판정을 받고도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마스크를 벗는 기행을 보여 기자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네, 정말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을 잘 따르는 것만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소식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경찰은 지난 10일 자정께 밤샘 수색 끝에 서울 성북구 삼천각 인근 야산에서 숨진 박원순 시장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이 발견된 곳은 등산로에서 벗어난 인적이 드문 곳이었는데요. 시신 인근에는 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 시장의 사망 소식은 전날 밤부터 있지 않았나요? 네, 앞으로 이 점이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시장의 사망 소식은 이미 9일 밤 9시 30분께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망 소식과 함께 시신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일명 찌라시를 통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찰에 의해 생사 여부가 확인된 것이 10일 자정께인데 이미 전날 밤부터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면 누군가 박 시장이 사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인데 사망 추정 시간은 지금 나왔나요? 현재 박 시장의 사망 추정 시간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1차 감식을 진행하고 또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추가 감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도 사망 추정 시간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일단 사망 시까지 박 시장의 동선은 파악이 됐나요? 네, 서울시는 지난 9일 오전 10시 40분께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후 4시 40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취소한다는 거였는데요. 일정 취소는 박 시장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44분께 박 시장이 관사를 혼자 빠져나가는 모습이 관사 주변 CCTV에 포착됐습니다. CCTV상에는 검은색 모자, 검은색 상의,
그리고 또 회색 운동화와 검은색 가방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박 시장이 관사를 나와 택시를 타고 북악산 와룡공원으로 향했다고 전했는데요. 박 시장이 북악산 와룡공원 CCTV에 포착된 시간은 10시 53분. 그리고 한두 시간쯤 지나 딸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딸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박 시장은 딸에게 이상한 말,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 오후 5시 17분께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700여 명의 소방과 경찰 인력이 서울 북악산 일대를 7시간에 걸쳐 수색한 끝에 10일 자정께 북악산 성곽길 숙전문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네,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럼 실종의 원인이 됐을지 모른다는 그 고소장 이야기는 뭔가요? 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을 해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소건은 일단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인의 명예와 직결된 사안이라 이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점은 많지만 더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온 국민들을 공분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 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란 글이 올라와 많은 국민들이 공분했는데요. 접촉 사고가 원인이었다고요? 네, 해당 사건은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와 구급차가 접촉하면서 발생했는데요. 응급 환자가 있으니 먼저 병원에 모신 후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환자 가족들과 구급차 기사의 말에 택시기사가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가야 한다며 막아섰다는 겁니다. 말다툼은 한 10분가량 지속됐고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구조사 있냐고 없냐고. 아니 환자 있는 거잖아요.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119 불러줄 테니까 119 태워가고. 그러니까 병원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수사에 나선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택시기사에 대해 형사법 위반 혐의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형사법 위반이 적용되는 겁니까? 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긴급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 의원은 지난 7일 응급 환자 등 긴급한 사항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계속 운행을 방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으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사건은 하나 더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송정우 씨의 미국 송환이 불어된 것인데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을 심리한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국민들의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손정우 씨는 미성년자였던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앱을 운영하면서 4천여 명에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죠? 네. 이에 손 씨의 아버지가 미국에 송환돼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14일에는 아들에 대한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는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은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미국에 비해 한국의 처벌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미국 송환 불허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손 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손 씨의 미국 송환 불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재난 소식인데요.
일본 규슈에서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죠? 네, 지난 4일부터 일본 규슈에서 기록적 폭우로 하천 범람과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 자위대 등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그럼 폭우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이미 기후현과 나가노현에는 폭우 특별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사망자는 8일 기준 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우 특별 경보면 5단계 중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토사붕괴와 침수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베 정부는 폭우 관련 특별 비상재해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비상재해는 상당히 비정상적이며 극심한 비상재해로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피난민 및 주택 붕괴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교통, 라인프라인이 광범위하게 두절돼 일상생활과 업무 환경이 파괴된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수 피해는 일본뿐이 아니죠. 지금 중국에서도 폭우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국은 상하이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장시성 등 전국 각지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지난 5일 중대 기상재해 응급 대응 수준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피해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중국은 이번 폭우로 인해 지금까지 100여 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약 2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당분간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심각한 홍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장마 전선이 이렇게 걸쳐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괜찮은 건가요? 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른데요. 한국도 이번 주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의 경우 지난 10일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되고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여름 우리나라는 2, 3일에 걸쳐 비가 내렸다가 불볕더위가 며칠간 지속되는 이유삼열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아무쪼록 큰 피해 없이 장마가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모두 안타까운 소식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이 매우 안타깝기만 한데요.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주 동양뉴스TV 주간 핫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